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역대급 돈벌 기회 잡았습니다. 7월 이 종목 100배 뜁니다. AI 로봇 저평가 종목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3,3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명 구독자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꼭 끝까지 보셔라 말씀드리고, 그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 로봇 역대급 돈 벌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배까지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AI 로봇 저평가주 공개하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많은 주가 왔습니다. 이제 7월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한다면은 당연히 금통이겠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빅스텝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발표가 나와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옵션 만기일도 이번 주에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부산 국제모터쇼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말까지 간다 그러면은 FOMC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은 7월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을수록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장주를 찍냐 가치주를 찍냐가 아니라 이슈가 확실하고 그리고 일정이 확실한 종목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누가 삼성전자가 로봇에서 역대급 돈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겠죠. 7월에 100배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AI 로봇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밤마다 알바가 사라지고 있고요.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거의 도달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 원은 아니지만 거의 만 원에 근접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이 될 때마다 편의점의 점주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무인 편의점 수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편의점 점주들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무인 편의점으로 점포를 전환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무인 편의점으로 점포를 전환을 하면은 당연히 문제도 생기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인건비를 주는 게 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주요 4사 GS25, CU, 세브일레븐, 이마트24 무인 점포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783개로 2019년 대비해서 거의 14배가량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25, CU도 마찬가지고요. 세븐일레븐도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편의점 업계가 이렇게 무인 점포를 매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017년도 6,470원이었던 임금이 올해 9,160원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상까지도 계속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 인상이 예고됐던 2021년 무인 점포 수는 그 어느 해보다도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무인 점포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인 점포의 경우 아직까진 주류 담배 의약품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최저임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알바 자리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간다면 일자리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서 올해도 5% 인상했고요. 거기에 따라 거의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에 가까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쓸 수 있는 또는 사람의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냥 무인 또는 AI 또는 로봇에 맡기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한테 돈을 뭐 180만 원 줄 거를 차라리 로봇 60만 원짜리를 두 개를 대여하는 게 낫지 않냐 매달.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AI 로봇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이 하던 일자리도 로봇이 뺏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닭 튀기고 커피 내리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는 닭을 누가 튀겼어요? 사람이 튀겼죠. 커피도 누가 있었죠? 바리스타.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로봇이 전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에 일자리가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왜 줍니까?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고민이 커지면서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을 쓰는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의 일할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이 기름솥으로 옮기고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 줍니다. 누가? 로봇이 직접 기름에 넣었다 빼고 흔들기까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얼마? 110만 원. 사람은 얼마? 18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은 기름 앞에 서 있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로봇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왜? 로봇은 체력도 안 떨어져. 로봇은 불평불만도 안 해. 그냥 110만 원 내면은 그냥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튀김기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고요. 해로운 유증기를 맡을 필요도 없고 반죽을 한다든가 포장 작업 정도만 하면 돼서 1인 매장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식집도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밥솥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 물을 넣으면 로봇이 알아서 통을 돌려서 이 떡볶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릇에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 두세 명 필요한 거를 로봇이 끼면은 금방 끝낸다라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등포에 가면 진짜 있어요. 주문하고 결제하면은 로봇이 바로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24시간 무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 보시면은 로봇이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이 주방을 채우는 푸드테크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400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계속 심화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타격도 아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예요? 시급을 누가 10,000원, 20,000원 줘가면서 쓰겠냐? 로봇을 차라리 쓰는 게 훨씬 낫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시장 규모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했어요? 400조 원까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올라갈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아, 이제는 이 AI 로봇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마징가지대 태권브이가 아니라 이 400조라는 이제는 커피도 내리고 떡볶이도 만들고 이제는 치킨도 튀기고 설거지도 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하기 힘든 또는 알바가 해야 될 일들을 로봇이 알아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면은 전부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전 세계 400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아, 이 시장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다 보니 로봇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뭡니까? 바로 AI죠. 그러다 보니 이 AI 반도체로 제2의 디램의 신화를 쓰겠다라고 성능 효율 몇 배? 100배인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디램 시장을 선도하면서 디램 신화를 써내렸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70%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기억 장치라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처리 장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비중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는 뭐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퍼스트 무버 그래서 AI 반도체에 1조 규모의 투자를 공언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로봇 AI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를 개발해야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AT 센터에서 K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를 말하다 컨퍼런스를 열고 R&D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약 60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58%, 메모리 반도체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스템 반도체가 넓은데 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보다 AI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AI 반도체는 올해 기준 시스템 반도체 중에 12%지만 10년간 10배가량 성장해 약 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배가량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얼마입니까? 지금 이 12%밖에 안 되지만 이 20%의 대부분을 메모리 반도체 70%를 차지한 것처럼 차지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윤재 이 반도체 양자 PM은 이날 행사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AI 반도체 기술의 청사진을 소개를 했고요. AI 반도체는 CPU, 중앙처리 장치, FPGA, 프로그래머 반도체, 그리고 GPU, 그리고 NPU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융합한 PIM 반도체로 발전할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서 메모리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메모리 반도체고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고요. 메모리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개를 원래는 따로 두죠. 우리가 보통 CPU라고 두고요. 그 옆에 우리는 SSD라든가 램이라든가 얘기를 하면서 따로 둡니다. 근데 이거를 합친 PIM 반도체가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M은 AI 시대의 도래로 70여간 이어져 온 폰 노이만 구조가 한계를 맞이했는데 PIM 반도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합쳐진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컴퓨터를 이용한 거의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폰 노이만 구조는 입출력 장치 사이에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구비하고 이 두 장치 간 데이터를 전송 처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눠 놓는 거죠.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근데 AI 시대가 찾아오면서 데이터량과 연산량이 폭증하고 메모리가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데이터 병목 및 전력 소모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거는 많은데 메모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제 엄청난 크기가 없다고 한다면은 데이터가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죠. 이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그럼 사실상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은 아예 기술을 바꿔야 되는 건데 기술을 바꾸는 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IM 반도체는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아예 통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성능이 100배 이상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PIM 반도체를 통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혁신 성장 분야로 지정을 하고 2019년부터 AI 반도체 육선 전략을 마련해 왔고요. 그래서 현재 1조 원까지도 쏟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MPU, PIM 신소자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반도체 플랫폼 개발, MPU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중소 팹리스 지원 강화를 비롯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U라든가 AI 반도체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신규 사업으로 기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정부에서 이제는 뭐다? AI가 성장할 걸 뻔히 아니까 아까 몇 배 뛴다 그랬죠? AI 반도체만 향후 10년간 6배 이상 성장할 걸 알고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12%, 31%뛸 때 여기 안에 20%를 우리가 잡아 먹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PIM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합쳐놓은 이 반도체에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를 특히 방금 얘기한 대로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왜 10년간 6배 성장하는 PIM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데 당연히 반도체의 핵심은 삼성전자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뭘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바로 반도체 패키징 드라이브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반도체를 묶는 겁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한데 묶어 성능을 높이는 패키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CEO, TF까지 꾸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패키징은 솔직히 반도체 부품을 출하하기 위한 그냥 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으나 반도체 회로 선폭이 3나노미터로 줄어들고 나노 공정의 한계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어려워서 묶어서 좋은 기능을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복수의 칩을 한 개의 패키지 안에 배치해 전송 속도는 높이고 패키지 면적은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각하고요. 이 기술력이 어디 들어가나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AI용 반도체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처리 속도, 근데 그만큼 전력을 덜 소모하는 기술력을 만드는 게 반도체 패키징 드라이브고요. 이 반도체 패키징 안에서 AI 반도체 개발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반도체 패키징에서 AI 반도체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고 TF팀부터 해가지고 지금 직속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볼 만 하겠구나. 아니, 근데요. 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대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커피 만들고 치킨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데 떡볶이 만들려고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고 싶은데 라고 하니 바로 이 시장을 노린다는 겁니다. 무슨 시장? 바로 홈 트레이닝 시장입니다. 홈트 시장이고요. 25조 규모로 성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신 디지털 기술의 콘텐츠를 더한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요가 급증했던 홈 트레이닝, 집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죠. 분야가 기업들의 새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데믹과 함께 줄어들 것으로 보였던 시장 수요가 오히려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는 단순히 운동을 알려주는 콘텐츠 제공차를 넘어서 홈 트레이닝 시장에서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콘텐츠는 물론이고 웨어러블 로봇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홈 트레이닝 시장은 엔데믹에서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니까 집에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홈 트레이닝 콘텐츠 시장이 2018년 기준 3조 원에서 지금부터 약 2, 3년 안에 25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략 8배 이상으로 웃도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외출이 어려워져서 집에서 대부분 홈 트레이닝을 했는데 지금은 엔데믹에도 계속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홈 트레이닝 시장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집에서도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호텔 신라 손잡고 피트니스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삼성 홈 피트니스를 삼성닷컴에 공개를 했고요. LG전자는 카카오 VX와 협업을 해서 피트니스 콘텐츠를 제작한 LG 피트니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LG가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 나아가서 LG전자는 홈 트레이닝 콘텐츠를 넘어서 사업을 시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홈 피트니스 분야 합작법인 피트니스 캔디를 출범하면서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전 제조사를 넘어 고객 한 분 한 분의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드리는 토탈 솔루션 플랫폼 회사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니까 LG전자는 너네들한테 가전을 그냥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전 안에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애초에 당신의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전자회사로 그다음에 가전제조 회사로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무테 피트니스 스캔 대표는 가장 큰 목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끊임없는 연결이고 홈 피트니스 장르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서 완전한 이제 홈 트레이닝 이 시장을 독점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로봇으로 승부수를 둡니다. 홈 트레이닝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홈 피트니스를 통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스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원래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출시가 조만간 나온다라는 거고 이제 피셈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삼성의 홈 피트니스의 콘텐츠 또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로봇의 기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운동법을 배우고 언택트한 상황에서 운동을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보행 보조 로봇이 그냥 의료용 로봇으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홈 트레이닝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피트니스 로봇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옆에서 PT쌤이라고 하죠. 붙어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걸 누가 해준다? 내가 로봇을 입고 있으면은 로봇이 알아서 내 자세를 잡아주고 로봇이 알아서 내가 발목이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거를 보조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 25조 시장에 현재 8배가 성장했는데 앞으로 정말 그 이상 성장 가능성 있는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은 사실상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LG전자랑 삼성전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눈치 본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냐? 헬스케어 로봇으로 진화하는 안마의자입니다. 최근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마의자 시장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안마의자가 뭐다? 이제는 로봇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의자 시장 규모가 1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안에서 뭐다? 마사지 기기에서 메디컬 의료기기 플러스 완전 AI 헬스케어 기기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언맨 슈트처럼 두 다리가 움직인다. 바디프렌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본사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팬텀 로보를 알렸습니다. 말 그대로 보다 로보트입니다. 기존 안마의자와 달리 두 다리 안마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고 안마의자에 앉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좌우 양발에 하나씩 착용하는 디자인의 컨셉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다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다리를 착용해서 팔다리를 껴넣는 형식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로봇을 내가 착용하는 느낌의 안마의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팬텀 로보는 사람 다리는 따로 움직이는데 안마의자들이 왜 붙어있냐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됐고 두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의 손맛과 가까운 마사지를 해줄 뿐 아니라 재미까지 준다. 뭐다? 로보 워킹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기존에 자극하기 어려웠던 하체 코어 근육 부위를 스트레칭 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뭐다? 홈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안마의자가. 그래서 메디컬 R&D 센터장은 팬덤 로봇은 운동 기능과 마사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큰 걸음이고 아이언맨 수트처럼 로봇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홈 트레이닝 시스템 또는 이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다리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프렌드는 팬텀 로봇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마사지를 받으며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재활치료 분야에서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 로봇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안마의자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안마의자가 곧 이제는 AI 로봇으로 변모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뭐다? 이제는 안마의자도 뭐로? 헬스케어로 디지털 헬스로 웨어러블 로봇으로 바로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가 이제 끼는 몸에 착용하는 이제 로봇으로 디지털 헬스라든가 아니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웨어러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료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사실상 바디프렌드는 뭐다? 안마의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AI 로봇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것들은 원래 그랬었잖아요. 용도가 그랬었는데 새로운 기술들이라든가 또는 AI 또는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성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성장이 나와야 뭐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실제로 미국의 웨어러블 기기 사용 환자가 몇 명으로 15년 동안 1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혈압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몇 배? 15년 동안 1000배입니다. 최근 웨어러블 장치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용 확산에 대한 의료계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심박수, 심전도,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장 관련 생리학 데이터 기록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다 웨어러블 로봇이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지난 10년간 49만 2,192명의 웨어러블 사용 환자의 1차 진료에서 나온 의료진의 메모 2,101만 3,729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게재를 했습니다. 심장 센서가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연간 의료진 메모는 2005년 전체 메모의 0.0002%에서 2019년 0.14까지 늘어났다. 이게 뭔 소리냐? 웨어러블 사용자 수도 전체의 0.0006%에서 0.89, 1000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2019년까지는 웨어러블 기기는 성인 1차 진료 환자 1% 가까이에서 의료 기록에 언급이 됐는데 이는 불과 몇 년 전에 극적인 증가를 나타냈다는 거죠. 왜냐면은 0.0002%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2019년에는 0.14%볼 수 있었다. 1000배 이상 증가했고요. 착용 환자 수도 0.0006%에서 0.89로 1000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구는 구글의 자회사인 핏빗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환자가 보유한 전체의 74%가 핏빗 제품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 이후 2017년부터는 감소세에 들어가면서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은 젊은 연령층, 여성층, 고소득층이 많았으며 동반 질환에는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심망세동, 기타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심박수라든가 만복이라든가 아니면 내 몸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바디라고 하죠. 제그 위해서 쓰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관련 신호 측정에 대한 검증된 기술과 알고리즘을 점점 더 통합하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만나는 웨어러블 장치에 대한 언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00배 이상 성장한 만큼이나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이 웨어러블의 니즈가 1000배 이상 10년 동안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다? 이 기술은 AI 로봇으로 넘어갈수록 더욱더 기술은 성장하고 더욱더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데 솔직히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뭐 다 제줍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대단한 수준이 이 정도죠. AI로 뭐다? 심정지를 16시간 전에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심정지가 오면은 그 정말 뭐 몇 분을 다투면서 몇 분 안에 뭔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만약에 몇 분 안에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심정지를 몇 시간? 5분, 10분도 아닙니다. 16시간 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출신이죠. AI 연구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3명은 AI 기술로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서 2014년 의료 AI 기업 뷰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을 내세워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의료 AI 의료기기를 출시하고 국내 의료 AI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동수단을 보면 말에서 자동차, 배, 비행기가 나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동 없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만날 수도 있고 기술의 발전 방향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이게 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를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웨어러블이 필요하다. 그래서 측정하기 쉬운 일반적인 생체 신호를 활용해 가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대표는 올해 대표로 복귀하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물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딥카스와 딥 ECG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딥카스는 병원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용, 딥 ECG는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심장과 관련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 제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입원 환자의 4가지 활력 징후를 측정한 이후에 EMR에 기입하면은
실시간으로 분석해 24시간 이내에 심정지가 발생할까 안 할까를 확인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심정지 24시간 옵니다, 안 옵니다를 머신러닝이 딥러닝에서 어떻게 한다? AI로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반 병동에서 입원한 환자 1000명 중 5명 정도가 심정지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건적으로 심정지가 갑자기 생긴 사람을 갑자기 빠르게 대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병원이어도. 하지만 AI 기술을 통해 단 1시간이라도 빨리 알게 되면은 아시겠지? 옆에서 대응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몇 시간? 24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 여유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딥가스가 평균 15.78시간 전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고 정상, 비정상 분류 성능 지표 기준 약 90%의 정확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단한 확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아, 이제는 심정지를 16시간 전에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 AI 기술, 웨어러블 AI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웨어러블 AI 뭐다? 심정지를 16시간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의 이 로봇, 보행 보조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로봇 관련된 기술들, 웨어러블 기술들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로봇 이름은 바로 피셈입니다. 이 피셈이 아마 이번 8월 달에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AI 로봇 시장 성장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거기에 따라 아까 얘기했죠? AI 반도체 성장이 몇 배? 100배입니다. 웨어러블 시장 성장이 몇 배? 웨어러블 시장 성장이 6배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웨어러블 기기를 차는 이 시장 확산세가 몇 배? 1000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성장세 속에서 충분히 이 8월까지 로봇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라든가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로봇 대장주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게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가장 강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에브리봇입니다. 그리고 삼성 M&A 기대감이 있었던 로보로보, 그다음에 유진 로봇,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상한가가 나오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눌림목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단기 반등이라든가 상승세 충분히 8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에브리봇도 이제 2등주로 주가 상승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반등세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충분히 8월까지 기대해 보자. 알겠습니다. 충분히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몇 배? 100배다. 웨어러블에 대한 성장도 1000배 이상이다.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AI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게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리고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이 이거죠.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저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각 스마트폰 내에 뭐라 검색하냐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라고 뜨냐?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하면서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일 예상 종목을 급등한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5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 공개를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올려놨고요. 자료를 100% 무료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7월 13일, 12일, 11일, 8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13일 추천주도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뭐 다른 이슈는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최근에 진단 키트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가 또는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전부 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